음, 의식의 문제는 참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죠. 아직까지도 의식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정의나 접근조차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 예.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의식이란 무엇인가? 그 의식은 나인가? 과연 자아가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제가.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해체해서 보는 어떤 그런 이제 심리도 그렇고 또 모든 현상에 대해서 해체해서 보는 트레이닝을 불교 철학을 보면서 한 6년 동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를 해체하면 자동차라고 불릴만한 것이 없듯이 나라는 것을 해체하면 나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했죠, 예전에. 근데 이제 일반인분들은 이제 이게 좀 생생하죠. 이게 보면 이제 화면에 내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없다고 하냐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최소한 오늘 엄지발가락이나 엄지손가락이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머리 안에 있는 이 뇌는 이제 나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식은 과연 이제 수반되느냐 독립적인가라는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반 이론이 뭐냐면 이제 어차피 우리는 정교한 기계니까 그 정교한 기계에 뭔가가 이제 수반되어 있다, 그거는 그러니까 실력이 있다, 그것일 뿐이다라는 이제 주장이 있고, 최근에 트렌드에 있던 의식을 하나의 이제 어떤 독립적인 어떤 그런 단위를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 저는 어느 수를 지지한다고 하자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그 수반이론을 지지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특이하게 의식은 하나 더 독립적인 요소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식이란 말이 원래 이제 불교용어예요. 불교의 육식을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거든요. 의식이란 말이 원래 불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말이. 그만큼 불교가 2500년 동안 이 의식과 마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그 현대 어떤 서양 심리 철학자, 분석 심리 철학자들 이런 분들이 그 불교에서 힌트를 얻어 가시죠. 그래서 불교에서 힌트를 얻어 가시고 마음에 대한 이런 다양한 심리 현상들에 대해서 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식이 이제 육식이 약간 의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식이 이제 안식인데, 안식은 눈이에요, 눈. 그러니까 눈하고 대상이 만나서 생기는 어떤 현상들, 그걸 안식이라고 해요. 근데 재밌는 건 이제 예를 들어서 눈은 솔직히 눈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죠. 눈은 하나의 어떤 그런 중간 매개체일 뿐이죠, 그죠? 눈을 통해서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이제 칼륨 나트륨 전합차로 인해서 신경계를 통해서 이 시냅스에서, 그죠? 또 시냅스의 이제 커넥툼에서 이제 그런 화합물을 주고 받으면서 우리가 또 정보를 전달해야 되죠. 이 전기 시그널을. 거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안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본다라는 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일식이고, 이제 그다음에 이식이 이제 듣는 거, 삼식이 안입이 안입이 비가 냄새 맡는 거,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혀로 이제 맛을 보는 거, 다섯 번째 감각적 욕망, 여섯 번째가 의식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총괄하는 어떤 분별 작용들을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경세포를 배양해서 뇌세포처럼 만들어 놔봐야 거기에 의식이 생길 수가 없죠. 왜냐면 의식은 반드시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대상이 없는 의식은 절대로 생길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좀 가시나요? 의식이 반드시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화 매트리스도 거기에 어떤 그런, 물론 그 뇌에다가 어떤 전기적인 시그널을 계속 주잖아요. 어떤 외부의 어떤 그런 대상이 어떤 그런 필요를 해요. 외부의 대상이 없다면은 의식이 생겨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는 어떤 해독, 달독, 감각적인 느낌도 없고, 뭔가 있긴 하지만은 어떤 인식이라든가 분별작용, 의지작용, 어떤 자아인식 이런 걸 절대 할 수가 없죠. 스스로가. 모르겠어요. 그건 내가 그게 안 잡아서 모르겠어요. 제일 또 재밌는 의식의 문제 하나가 감각지 문제인데,
이 강가치 문제도 제일 어렵죠. 이제 강가치 문제가 뭐냐면은 뭐 감정의 느낌이라고, 감정의 느낌 아니면 뭐 감성의 느낌, 감정의 느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손을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은 뜨겁잖아요. 근데 이 온도계는 뜨거운 걸 모르잖아요. 근데 이것도 약간 좀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해요. 만약 가요 그때. 그래서 철학적으로 들어가면은, 과학적으로 들어가면은 뭐 관찰이 뭐냐. 예를 들어서 이거 문제도 되게 복잡해요. 관찰이 되게, 관찰도 되게 정의가 안 되는 식이 엄청나게 철학적인 장면이고, 이거 나중에 한번 관찰에 대해서 따라 한번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뜨거운 물에 넣으면 뜨겁고 찬물에 넣으면 차갑잖아요. 그 온도계도 마찬가지로 우리처럼 그런 감정이 있냐 이거죠. 몰라요, 우리 온도계가 안 돼봐서. 실은 지금도 이제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저 몰라요. 그분이 과연 진짜로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진짜로 나처럼 파란색을 보는지 난 몰라요. 그걸 우리는 추측할 뿐이에요. 인간의 모든 지식은 다 귀납적인 추출입니다. 대상이 있어야지 반드시 거기서 귀납적인 어떤 연역적인 데이터를 뽑아낼 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뒤집을 수 있어요. 그거는. 예, 모든 사람 죽는다고 알았는데 진짜 어디서 진짜 애들보다 안 죽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거는 100% 진리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온도계 얘기를 하자면은, 과연 온도계가 이제 감정을 우리는 그렇잖아요. 감정 못 느낀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 이제 불교나 뭐 힌두교나 또 요관한다, 여기 서상에서 틀려요. 또 거기서는 또 원자 자체도 좋아하는 어떤 주파수가 필요한 어떤 게 있다고 해서 뭐 바위에도 의식이 있다고 그래요. 무심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저도 그까지 갔어요. 예전에는 저는 뭐 나무까지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모든 세상 만물의 의식이 다 깃들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뭐 어떤 그런 오컬트적이라든가 약간 사이비 과학적이라든가 이런 쪽은 아니에요. 저는 되게 철저하게 그런 철학적인 걸 좋아하고, 철학적인 게 뭐냐면 논리적인 증명을 반드시 해야지만 하는 건데, 이런 의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지금도 계속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일단 의식이라는 것 자체도 일단 대상을 만나서 일단 해야 되니까, 의식이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아니죠. 예. 엄밀한 의미에서 의식이 또 나라는 어떤 존재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을 우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감정적인 작용들, 또 어떤 분별하는 작용들, 또 그래서 분별하는 작용들을 해서 우리가 어떤 의지를 하겠다는 의지적인 작용들, 뭐 형성 작용들, 또 모든 것도 관장하는 어떤 작용들, 모든 어떤 그런 의식의 작용들이 반드시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어떤 뭐 절대적인 어떤 뭐 자아라는가 이걸 상정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약간 이걸 좀 무아라고 해요. 무아. 그래서 셀프리스, 뭐 논셀프, 약간 말은 틀린데, 뭐 비아, 무아, 그러니까 비아가 있고 무아가 있는데, 이제 비아가 이제 non-self이죠. non-self인데, 이제 불교에서 non-self는 아니고 이제 self리스, 무아. 그러니까 나라는 걸 아예, 나라는 게 없다. 이제 나라는 거 부정한 게 아니라 나라는 게 없다. 나라는 존재는 없다 이거죠. 우리는 다 해체면은 의식도 해체할 수 있고, 예, 수많은 걸 해체하다 보면은 나라는 존재는 없고, 결국 대상이 있어야만 우리가 있는 어떤 그런 연기에서 어떤 스스로 이제 어떤 이제 연기해서 이렇게 의존하여 사고 의존하여 일어나는 존재일 뿐이다 라는 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 궁금한 게 뭐냐면, 이제 지금도 막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어떤 개념이 어떤 인공지능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뭐 AI 뭐 하지만 AI 아니에요. 그냥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냥 로직 회로예요. 로직 회로. 예. 아직까지는 논 회로고, 다만 인간의 어떤 그런 신경 회로를 모방해서 좀 더 확률적으로 따져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숫자 9가 있으면 숫자 9를 잘게 쪼개는 애들이, 이 숫자 9를 한 1000만 번을 보고, 이 숫자 9를 내가 이렇게 숫자 9를 약간 정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삐딱하게 쓸 수도 있잖아요. 다 쪼개가지고 계속 그걸 이제 서로 이제 확률이 좋은 곳으로 계속 몰아가면서 계속 이제 이 9가 89%의 확률로 이거 9다, 아니 99% 확률로 9다라는 걸 제시할 줄 뿐이지, 얘는 우리처럼 이제 감각적으로 이제 봤을 때 얘는 9네 이런 완전 틀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과학적으로 과연 그래서 우리의 감각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파란 느낌을 지금은 그냥 전기 신호 작용으로만 인지가 하는데, 과연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 수반 이론이라면 그거를
정확하게 화학적, 정기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랑의 감정도 예를 들어서 너를 진짜 사랑하는 감정도 정확하게 수반 이론에 의하면은 우리 정교한 기계 장치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어떤 공식이 있어야 돼요. 화학적, 정기적 시그널이 있어야 돼요. 아 근데 이제 화학적, 정기적 신호가 과연 그게 이제 가능한가라는 이제 의구심을 이제 과학자들도 하기 시작하고 저는 약간 거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에요. 과연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 감정도 있고 사랑하는 것도 있고 증오하는 것도 있잖아요. 과연 이게 그러니까 감정들이 다 틀리잖아요. 틀리면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우리가 함수를 만들 수도 있어요.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정기적 화학적 신호라면 만드지. 그 어떤 오만 가지 우리 느낌을 고통의 느낌, 뭐 사랑과 좋아하는 느낌 이거를 반드시 어떤 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식이 없으면은 성립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모든 것은 다 그런 어떤 딱딱 맞아서 떨어져야 되니까 과학적으로. 그래서 뭐 저도 지금 약간 오락을 합니다. 과연 이제 지금 이제 인공의식이 아니죠. 그냥 지금 이제 그냥 알고리즘인데 이거 뭐 인공지능이라고 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강인공지능이 이제 나온다고 해서 지금 이 약인공지능이죠. 특정 분야에서 강하지만 나중에 이제 강인공지능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모든 걸 해결해주는 그 사람도 이제 빅데이터를 가져와서 그냥 분류하고 그냥 확률적으로 그냥 더 접근할 그 뿐이지 거기에 어떤 파란색을 느낀다는 감정은 없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궁금해요. 과연 불교 이론에 따르면 어차피 대상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상호 연기적인 작용이라면은 그러니까 인공 감정이라든가 인공 의식도 있어야 되지 이제 그런 거 생겨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아를 인식하는 어떤 그 스스로 어떤 그 스스로를 인식하는 의식이 저는 충분히 생길 수가 있다고 봐요. 외부의 대상을 받아들이고 어떤 걸 청구를 메커니즘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거의 이것은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도 하는데 글쎄 잘 모르겠네요. 진짜 이거는 반말인데 근데 저는 이제 불교 입장에서는 모든 것은 다 이제 맞을 수는 있죠. 뭐 의존하면 일어나면 그 원인이 있을 결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아까 이제 말씀드린 어떤 그런 저는 이제 의식이 이제 그 문제하고 이제 저도 이 문제가 충돌이 좀 많이 돼요. 그래서 저 과연 근본적인 근데 또 이걸 확장하다 보면은 어차피 원자에서 의식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로봇에도 의식이 모두 없을 일은 없거든요. 확정하면은 당연히 이제 되는데 저도 되게 이제 궁금합니다. 진짜 100년 뒤에 앞으로 1000년 뒤에 인공 의식, 인공 감정을 가진 어떤 그런 존재가 나타나서 그리고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름도 재밌는 게 있죠. 또 그러면 나라는 의식이 또 카피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과학적으로. 또 그럼 이제 굳이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저희 탄수화물값에 몸을 갈 필요 없잖아요. 또 더 좋은 기계에 몸에 들어가서 또 아니면 뭐 내가 뭐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뭐 그때는 뭐 남성 여성보다 무너지겠죠. 이제 뭐 남성 여성이 아니라 뭐 수많은 성이 있고 이제 또 성이 아니라 다른 어떤 그런 몸을 가진 뭐 하드웨어를 가진 이제 뭐 규소라든가 뭐 금속이라든가 뭐 실리콘 기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반들 뭐 바디를 가진 또 그런 나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나라는 존재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죠. 그냥 불교 쪽으로 접근하면 가능해요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 가능하죠. 근데 그 통해서 그게 왜냐면 무하니까 나란 건 없으니까 이 세상에. 그래서 그런 의식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생각을 계속 많이 하죠. 과연 consciousness 의식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인가? 의식은 그냥 어떤 사적 언어의 어떤 철학적 하나의 그냥 사변일 뿐인 것인가? 어떤 의식은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내가 지나면서 만들어놓은 부차적인 사물일 뿐인가? 왜냐면은 그런 말이 있거든요. 진화론 쪽으로 봤을 때 우리한테는 파충류 내가 있고 그래요. 파충류 내가 있고 뭐 양수는 내가 있고 물고기 내가 있고 다 내가 있어요. 수만 내가 있고 그런지 우리한테는요. 그래서 내시경도 대랩실에 가는 게 있고 뇌관에 가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사람이 급할 때는 눈이면 맹인이 봐요. 진짜로 그 뇌관에 있는 그 옛날에 원시적인 그 물고기의 뇌로 그 신경이 있어가지고 봐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한테는
내가 여러 명이고 내가 여러 명이니까 이제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어떤 그런 의식을 하나 만들면 편하잖아요. 일단 나라는 어떤 단일체가 되고 얘가 나라는 착각을 하게 되면서 생존을 또 하게 되고 감정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생존을 하기 위한 부차적인 산물이 될 수 있죠. 이거 되게 지론적인 이제 얘기고. 자 이제 요게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이제 하는 얘기고. 전 여기서 좀 더 이제 이거에 대한 방법이 없어요. 결국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가서 이제 그래서 간 거죠 이제. 부처님이 윤회 얘기 하시는데 윤회 얘기도 하면 또 이것도 오래 기르니까 윤회 얘기 좀 뺄게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과업을 받는다 이래서 이제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부처님 얘기하시니까 부처님들 과학자죠. 어떻게 과학자, 철학자, 막 언어학자고 막 심리학자신데 뭐 일말 잘못하면 오골트가 되죠. 일반 어떤 과학적인 사회를 한 사람 입장으로서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뭐 전생을 보고 다른 차원을 보고 이런 거를 얘기하면은 안 믿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유체이탈을 해봐가지고 저는 참 이제 애매합니다 진짜 이게 그죠? 그 이제 과학적 입장에서는 내가 뭐 이제 과학적 분야에서 내가 그냥 어떤 내 특정 부분 측정을 자극해서 나의 화력을 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난 진짜 나가도 않는데 그게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반론을 하지 많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어떤 그런 그런 부처님의 말씀을 제가 좀 보니까 되게 신빙성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하는 말이 거짓말 아닌 것 같다. 진짜 거짓말이면 뭐 시대의 사기꾼일 수 있죠 그분이 되게. 그래서 그런 의식에 대한 부분 제가 불교에 전적으로 왜냐면 지금 제가 모든 자료를 다 찾아봐도 의식에 대해서 어차피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불교를 공부할 수 있어. 불교 철학을 제가. 왜냐면은 서양 철학 심리학도 뭐 칼융이나 프로이드가 너무 한계가 있고 뭐 집단 무의식이라든가 뭐 우리가 이드 자아 초자 이런 것도 너무 한계가 있고 근데 불교는 아까 이제 60 말씀드렸지만 70, 80, 90까지 나가 10층까지 나가요. 그러니까 의식 위에 이제 무의식이 있잖아요. 칠식이 있고 만화식이 있고 그 위에 하나 의식이 더 있어요. 이제 아리아식이라고 그런 또 청년식이 있고 또 그 위에 또 의식이 더 있어요. 불교가 그런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은 그런 무의식을 통제하시고 또 그 위에 있는 것까지도 자기 어떤 그 뭐다 통제하는 수행하시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절차 방법이 나와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의식이라든가 심리학사들을 공부하러 갔다가 좀 불교 매니아가 된 측면이 있는데 저 죄송합니다. 그 의식 얘기에다가 얘기가 삼척 벌어가지고 그만큼 이제 의식이 그만큼 이제 되게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의식이라는 게 진짜로. 우리가 근데 그렇잖아. 왜 하여튼간에 뭐 예를 들어서 물고기한테도 의식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알아요 그거를. 우리가 사람이랑 기절했으면 너 의식이 있냐 없냐 확인해보려고 하잖아. 의식이라는 말 쓰잖아. 의식. 그러니까 우리 본능적으로 아는데 의식이 있는 거를 물고기도 내가 가면 도망가지만은 자기 동료가 옆에 물고기에 있으면 도망 안 가요. 같이 헤엄치잖아. 이렇게 그죠? 얘네들도 분명히 의식 작용하고 인지 작용하고 분별 작용을 하죠. 마찬가지로 조금만 뭐 모기도 지들끼리 붙어 있잖아요, 그죠? 내가 가면 도망가지만 그 자기들도 인지작용 한다는 거죠. 그 세균도 마찬가지고 이제 분명히 어떤 그런 인지작용, 식별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궁금해요, 이런 한 축과 유전자의 어떤 그런 정보의 한 축과 이게 나중에 상호 유감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나중에 어떤 우리 유전자의 데이터의 정보와 제가 말씀드린 의식의 이런 모든 것들이 나중에 이렇게 통합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도 한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구구절절히 말이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뭐 술 한잔 하면서 또 얘기했는데 의식에 대해서 제가 요거는 제가 이제 주권적으로 이제 자료 준비를 안 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말고 엄청나게 다양한 그런 또 의식이 많아요. 또 예를 들어서 뭐 찰나이면 한다는 것도 있고. 우리의 생각은 그건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우리 생각은 길게 못해요. 우리는 무조건 생각이요. 찰나 일어나 찰나 꺼지고 계속 이게 형광등처럼 그게 연속적으로 일어날 뿐이에요. 생각은 무조건 찰나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5분 이상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생각은 계속 이게 일어났다가 죽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란 무엇인가, 또 의식이란 무엇인가, 또 이제 정신, 의식, 뭐 마음 이 세 가지도 다 구분을 하거든요. 불교에서는. 정신, 의식, 마음 이건 또 뭐가 다른가? 또 그 마음과 마음에 따른 마음 무수들이라는 수많은 뭐 이런 작용들이 많아요. 또 이제 그런 것도 한번
한번 틈틈이 이제 올리겠습니다. 근데 결론을 내리자면은 저도 아직 의식인지 모르지만은 의식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가는 과정이 한번 자기 어떤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더 자기 이 세상과 우주를 더 심오하게 한번 내려다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아닐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